손가락 통증 의사가 후회하는 골든타임 놓친 사람들. 요즘 손가락 마디가 자주 뻣뻣하거나 아프진 않으세요? 아침마다 손이 잘 펴지지 않거나 밤이면 손끝이 욱신거리고 붓는 느낌. 그냥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있진 않나요? 혹시 한쪽 손가락이 갑자기 붉게 부어오르고 열이 나거나 잡은 물건을 자꾸 떨어뜨리는 일은 없으신가요? 그건 단순한 피로나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미 관절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SOS 신호예요. 의학적으로 이런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 통풍성 관절염 혹은 감염성 관절염이 초기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열감과 심한 통증이 함께 온다면 하루만 늦어도 관절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70%가 진단이 6개월 늦어지면 관절이 되돌릴 수 없게 망가집니다. 또 세균성 관절염은 24시간 안에 치료하지 않으면 손가락 변형이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진통제나 파스만으론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이미 힘줄과 뼈 속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손가락이 점점 굽거나 딸깍거리며 걸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지금 바로 전문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통증은 노화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오늘의 작은 불편이 내일은 펜을 잡기조차 어려운 변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찜질보다 지금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에요. 손가락 통증 변형의 종류. 손가락 통증의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단순히 나이 들어서 아프다로 끝나지 않죠. 손가락 마디는 아주 작은 관절이지만 그 안엔 연골 활막 힘줄 신경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종류에 따라 원인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장 흔한 건 퇴행성 관절염, 즉 손가락 골 관절염이에요. 끝마디 DIP나 중간마디 PIP가 딱딱하게 붓고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지만 쉬면 조금 가라앉습니다. 이때 생기는 돌기처럼 튀어나온 게 헤버든 결절과 푸샤르 결절이죠. 유라 2024 분류 기준에 따르면 이 질환은 기계적 손상 저등급 염증이 함께 작용합니다. 단순 노화가 아니라 연골 및 미세골 손상과 활막 염증이 통증을 키운다는 거죠. 다음은 류마티스 관절염. 양쪽 손가락 중간마디와 손허리 관절이 붓고 아침엔 손이 굳어 한참을 펴야 합니다. 한쪽만 아픈 게 아니라 좌우 대칭으로 오는 게 특징이에요. 2023년 유라 가이드라인은 조기 진단 후 6개월 안에 치료 시작을 가장 강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관절이 되돌릴 수 없게 파괴되기 때문이죠. 건선 관절염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손가락 전체가 소시지처럼 붓는 다크틸리티스가 대표적이에요. 손톱 변형이나 피부 건선이 함께 보이면 피부 질환보다 관절이 먼저 신호를 보낸 셈이죠. 그리고 결정질 관절염, 즉 통풍이나 가성 통풍 같은 경우엔 요산 결정이나 CPPD 결정이 관절 속에 쌓여 하룻밤 사이에 붉고 뜨겁게 부어오릅니다. ACR 2020 통풍 가이드라인에서도 급성기 통증이 24시간 이내 최고조로 오르면 통풍 가능성 높다라고 명시돼 있죠. 마지막으로 힘줄 건막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아쇠 수지와 득게르벤 건초염이에요.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때 딸깍 걸리거나 엄지 쪽 손목이 욱신거리며 통증이 번집니다. 단순 염증 같지만 A1 활차가 좁아지고 힘줄이 걸리며 미세 파열이 반복되는 구조적 질환이에요. 결국 손가락 통증이란 건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 아픈가로 구분해야 합니다. 붓고 뜨겁고 딸깍거리고 굳는 느낌, 그 감각 하나하나가 진단의 열쇠죠. 손가락 통증의 주요 원인, 손가락 마디 통증의 핵심 원인은 단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계적 손상, 자가면역 염증, 그리고 결정 침착, 이 세 축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관절을 무너뜨립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은 그저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선 저등급의 만성 염증이 연골 손상을 가속화한다고 밝혀졌어요. 손을 많이 쓰는 직업, 반복된 미세 외상, 호르몬 변화와 유전적 소인까지 이런 요인들이 활막을 자극해 염증 단백질을 계속 분비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연골이 점점 닳고
손가락이 휘어지며 변형이 생기죠.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활막이 염증 세포로 덮이며 뼈와 인대를 녹여버립니다. 흡연, 치주염, 특정 감염이 유전적 감수성을 자극해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게 유라 2023년 보고의 핵심이죠. 건선 관절염은 조금 다릅니다. 피부에서 시작된 염증이 관절의 부착부 엔테시스로 번지며 손가락 전체를 붓게 만듭니다. IL-17, TNF- 같은 염증 신호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연골보다 뼈가 먼저 자라 기형적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통풍 CPPD 결정질 관절염은 요산이나 칼슘 결정이 활막에 박히며 급성 염증 폭발을 일으킵니다. ACR 2020-2023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결정 침착은 단 한 번의 발작으로도 조직 손상을 남길 수 있죠. 결국 손가락 통증의 뿌리는 노화보다 염증입니다. 그 염증이 어디서, 왜 시작됐는가? 그걸 알아내는 순간 치료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손가락 통증의 진단. 손가락 통증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단순히 어디가 아픈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아픈가를 봐야 합니다. 의사는 먼저 통증의 성격과 시간, 대칭성부터 묻습니다. 아침에 뻣뻣하고 오후에 풀리면 염증성, 쓸수록 아프면 퇴행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촉진과 관찰. 손가락 끝마디가 단단하고 뼈처럼 굳었다면 골관절염, 부드럽고 물렁하게 부었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의심하죠. 그 다음엔 혈액 검사입니다. 류마티스 인자 RF와 항 CCP 항체는 자가 면역 여부를 가르는 핵심 지표입니다. 유라 2023 가이드라인에선 항 CCP 양성이면 조기 치료를 즉시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죠. 염증 정도는 ESR, CRP로 평가하고 통풍이 의심되면 요산 수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급성 발적이 있다면 관절액을 뽑아 요산 결정이나 CPPD 결정을 현미경으로 찾아냅니다. 이게 진단의 골든 스탠더드예요. 영상 검사는 이제 단순 엑스레이를 넘어 초음파와 MRI로 발전했습니다. 초음파는 활막의 부종, 힘줄 염증, 결정 침착을 조기에 포착하고 MRI는 골수 부종과 초기 연골 손상까지 잡아냅니다. 유라 2024 영상 가이드라인은 조기 진단엔 초음파가 가장 효율적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류마티스는 2010년 ACR 유라 점수 기준, 건선 관절염은 카스파, CPPD는 2023년 새 분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결국 정확한 진단은 한 번의 검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력, 피검사, 영상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야 비로소 진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 통증의 치료. 손가락 통증의 치료는 통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괴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질환마다 치료의 목표가 다르지만 핵심은 염증을 조기에 잡는 것. 퇴행성 관절염, 손가락 골관절염, 손가락 끝마디가 굳고 아픈 골 관절염은 노화로만 보지 않습니다. 연골과 활막의 미세 염증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유라 2024와 ACR 2019 권고 모두 비약물 치료를 우선 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기본은 손 운동, 관절 보호, 스플린트 보조기. 엄지 기저 관절이 아플 땐 야간용 스플린트 하나만으로도 통증이 30% 줄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약물은 국소 엔세이드 게리 1차. 전신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안정적이에요. 필요시 경구 엔세이드를 단기간 병행하고 통증이 심할 땐 스테로이드 주사로 염증을 눌러줍니다. 수술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통증이 일상생활을 막을 정도로 심하면 관절 유압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고려하죠.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는 시간 싸움입니다. 유라 2023 가이드라인은 진단 즉시 메토트렉세이트 MTX 같은 드마드 치료를 시작하라고 권고합니다. 6개월 안에 치료가 시작되면 관절 손상 속도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반응이 부족하다면 생물학적 제제 바이올라직스를 사용합니다. TNF 억제제, IL-6 억제제 또는 최근 각광받는 JAK 억제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JAK 억제제는 경구용 표적 치료제로 기존 주사 치료보다 복용 편의성이 높지만 감염 위험과 혈전 부작용은 항상 의사가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건선 관절염, 피부와 관절이 함께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최근엔 IL-17, IL-23 억제제가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4 유라 권고에 따르면 피부 증상이 심하거나 척추 침범이 있을 때 TNF 억제제보다 IL-17 억제제가 우선이라 명시돼 있죠. 통풍 및 CPPD 결정질 관절염, 급성기엔 엔세이드 콜키신 스테로이드로 통증과 염증을 조기에 진정시켜야 합니다. 유라와 ACR 모두 급성 통증이 시작된 즉시 치료를 강조합니다. 통풍 환자라면 혈중 요산 수치를 6mg/dL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요산 저하제 알로퓨리놀, 페북소스타트를 장기적으로 복용합니다. CPPD 가성 통풍은 칼슘 결정이 원인이므로 관절 내 주사나 단기 스테로이드로 조절합니다. 방아쇠 수지득게르벤 건초염, 이 두 질환은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 A1 활차가 좁아져 생깁니다. 첫 단계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고정. 최근 자마 2023 메타 분석에선 초음파 유도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라 밝혀졌습니다. 재발하거나 손가락이 잠긴 경우엔 A1 활차 유리술 소형 절개 수술로 힘줄의 움직임을 회복시킵니다. 수술 시간은 15분 내외, 회복도 빠릅니다. 통합관리,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보다 염증을 억제하는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관절 변형을 막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또한 손가락 질환의 70% 이상은 전신 염증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혈당, 체중, 치주염, 흡연 상태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손가락 치료는 결국 손가락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염증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통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손가락을 오래 쓰게 만드는 것. 염증은 조기에 잡을수록 회복은 길게 이어집니다. 예방과 마무리. 손가락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첫 번째,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은 반복 동작을 줄이세요. 특히 병뚜껑을 자주 비트는 습관, 스마트폰을 한 손으로 오래 잡는 자세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작업 40분마다 손가락을 펴고 가볍게 털어주는 것, 그 작은 습관이 염증을 막습니다. 두 번째, 온열 관리. 아침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고 밤엔 부드러운 파라핀이나 찜질팩으로 손마디를 감싸주세요. 서울대 병원 재활의학과 연구에서도 이 간단한 온열 요법이 조조강직과 통증을 30% 이상 줄인다고 보고했어요. 세 번째, 근력과 유연성. 고무밴드로 가볍게 손가락을 벌리기, 수건 쥐었다 펴기. 매일 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가락 주위의 작은 근육을 단련하면 연골과 인대가 훨씬 안정적으로 버텨요. 네 번째, 생활관리. 체중, 혈당, 요산을 함께 관리해야 전신 염증이 줄어듭니다. 흡연과 수면 부족은 모든 관절 질환의 촉매제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붓거나 갑자기 열이 나거나 통증이 하루 이상 계속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조기 진단이 곧 예방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손은 평생의 기록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글을 쓰고 음식을 만들고 사람의 손을 잡는 그 따뜻한 움직임, 통증 하나로 잃기엔 너무 큰 선물이에요. 오늘부터 당신의 손가락에게 휴식과 온기를 선물하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치료이자 가장 아름다운 예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